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지난주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사라지자 고소인은 실망감과 함께 조의를 표했습니다.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도 온전히 치러진 데에 대해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장례 절차가 끝나고 고소인 측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지난 8일 처음 고소를 했으니까 네. 고소장과 그리고 이제 경찰 진술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요약해서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의 침대에서 이 신체 접촉, 성추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원치 않는 문자가 날아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과거에 고소인이 서울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처가 좀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나오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인데 네. 왜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 근무했으니까 시 내에서 동료나 상급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이게 묵살되거나 방조됐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뭐냐면 주로 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네. 라든가 또는 이 비서의 역할은 시장님의 심기관리까지 포함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걸 사소화했다. 사소화하거나 그럴 뿐이 아니라는 이 형식으로 묵살당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이렇게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들도 있고 법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희롱 예방법 아니면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들 다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성폭력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예방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직장에게 있습니다. 네. 사용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남녀 고용평등법이나 아니면은 뭐 일가정 양립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직장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남성 중심 문화들이 워낙에 많고요. 거기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가 져야 될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묻어버리는 거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예 피해자를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문화는 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어쩌면 가장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2차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